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시청자 댓글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여러분 좀 개념 없는 댓글이 하나 있었죠. 자, 이번에는 개념 없는 댓글이 아니라 좋은 댓글입니다. 좋은 댓글. 내용이 굉장히 알찬 댓글이에요. 네, 잘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잘 적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저는 나름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댓글을 적어주신 작성자분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역설적인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도파민을 너무나 쉽게 분비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상생활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쉽게 누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삶에 대한 권태기가 빨리 온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심리학에 대해서 잘 아시는 어떤 분은 가끔씩 일부러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당연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붕어 형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기준 자체가 너무나 높은 것 같네요. 북한이나 아프리카 빈민촌 아닌 전쟁으로 불안했던 내전 국가에서 안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듯. 좋습니다, 작가님. 네, 기다리겠습니다. 요거 좋은 내용이죠, 여러분. 네, 굉장히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타가 보이네. 근데 뭐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이유가 도파민이 쉽게 분비되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성공이라는 거에 굉장히 강박관념에 걸려 있어. 강박관념, 성공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성공 하나에 너무 많은 것들 투자를 해. 살면서 우리가 성공도 중요하지만 내가 저는 그런 얘기했지만 인생을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스스로 얘기했잖아. 그럼 성공 안 하면 의미가 없냐? 아니잖아. 나름 내 안의 조건에 맞춰가면 살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그 인생의 답을 정해놓고 살죠. 인생의 어떤 답을. 직업도 답을 정해놨잖아.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그러면 대기업도 못 들어가고 공기업, 공무원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들 인생은 별로 보잘것없다. 대한민국에서 뭐 안 좋은 인생이다.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정답 사회라거든요. 우리나라는 보면 어떤 인생에서 뭔가 정답을 정해놓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여러분 환경에 맞게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어떤 교육관이나 가치관이 잘못된 거야. 답을 정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왜냐? 모르는 사람이 그 저기 답 범지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그때 다수잖아. 안 그래요? 아니 대기업 준비한다고 대기업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기업 뭐 공무원 준비한다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죠. 절대 다수는 다 낮아빠지죠. 절대 다수는. 공무원 시험도 올해 국가직 9급 경쟁률이 29.2대 1입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한 3%만 성공을 하고 90%한 6% 정도는 낮아빠지는 시험이에요. 무조건 낮아빠지는 시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직업군은 바늘구멍이잖아요. 바늘구멍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희생자를 무조건 양산하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희생자. 소수의 성공자만 남고 절대 다수의 희생자들이 양산되는. 그럼 절대 다수의 희생자 그 사람들은 인생에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정답에 가지 못하면 그냥 그 인생은 살 이유가 없다. 살아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난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거야. 왜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누구에게도 인생 가치가 있어. 어떻게 살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허짓거리 안 하고, 나름 경제활동하면서 나름의 직업군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무조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적게 벌든.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아니 그 사람의 인생은 보잘것없다. 아니면 돈을 적게 버는 보잘것없다. 지방에 사는 보잘것없다. 시골에 사는 보잘것없다. 이렇게 뭔가 프레임을 씌워버리잖아. 안 그래요? 처음부터 뭔가 이런 거에 대한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 직업, 뭐 지역. 예. 아니 뭐 시골에 살면 어떻고 공장 다니면 어떻고 중소 다니면 어떻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중소단위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 꿈도 꾸면 안 돼요? 시골에 사는 사람은 뭐 즐겁게 살면 안 됩니까? 오히려 거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즐거우신 분이 더 많아. 경쟁을 안 하다 보니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도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경쟁에 살아남지 못하면 그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버리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잖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니까. 피터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도파민보다, 도파민도 뭐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어떤 그런 직업이나 어떤 그런 물질적 기분에 뭔가 이 어떤 그 바운더리를 확실하게 쳐버리다 보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그 사람 인생은 실패하고 노답이고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이렇게 뭔가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라온 걸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이제 연거푸 떨어져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기사들이 꾸준하게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제 방송에서 그 장례 지도를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생각보다 공무원 시험 때문에 연거푸 떨어지면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공무원 안 되면 뭐 죽습니까? 안 그래요? 공무원 된다고 해서 그러면 팔자 핍니까? 공무원 되고 나서도 공무원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어떤 압박감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을 겪는 분들도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 오히려 공무원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잖아. 다른 거.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공무원 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직업 외면 많은데 공부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보따리 싸고 나오는 게 낫죠. 근데 뭔가 사회적인 프레임이 공무원 아니면 다른 직업은 안 좋아. 형편없어. 공무원이 최고야.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너무나 이렇게 강하게 사람들한테 뭔가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세뇌시키다 보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 선택할 수 있는 게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직업 의미가 없는 거야. 다른 직업 해봐야 의미가 없고 다른 직업 가져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일상생활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쉽게 누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삶에 대한 권태기가 빨리 온다고 해야 할까요? 이거 공감합니다. 특히 뭐냐 하면 뭐 요즘 나이 드신 분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은 좀 덜한데 특히 Z세대 20대 한 중반부터 한 10대 분들이 특히 이런 경향이 강하게 옵니다. 뭐 MZ세대, M세대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보통 MZ를 묶어서 부르는데 전 Z세대를 M세대 나누고 Z세대 나눠야 되는 생각합니다. M세대, 밀레니엄 세대죠. 밀레니엄이 겪은 세대. 보통 8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여기가 이제 M세대입니다. Z세대는 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도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생부터 한 초등학생까지 요 정도 영역대로 보시면 돼요. 사실 M세대는 너무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쉽게 누리지 못했어요. 물론 변명을 하자면. 저는 저희 때는 저희 기억나는 게 부모님이 차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컴퓨터 있는 집도 많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네. 집에 컴퓨터 이제 가지고 있는 집도 한 반에 4스타즈면 있으면 한 10명 정도? 물론 다른 학교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집에 컴퓨터 있다 하면 친구들 집 놀러가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집에 케이블에 유선 나오는 집도 드물었어. 그래서 우리 집에 케이블 나오는데 만화 보러 갈래 하면 거기 따라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 태어난 Z세대 친구들은 달라. 집에 컴퓨터 다 있고 스마트폰 다 있고 스마트폰 다 있고 그리고 컴퓨터 다 있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 다 아파트에 살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에 사는 애 한 반에 6, 7명밖에 없었습니다. 저 도시인데 다 주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한 반절이 아파트 살 겁니다. 네. 이미 갇혀놓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갇힌 세상에. 저희 어릴 때는 이제 막 아파트가 한 개, 두 개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애들은 아마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환경 자체가 그냥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잖아. 아파트 환경이 너무 당연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만지는 게 당연하고, 집에서 채널 막 200개 나오는 TV 보는 게 당연하고, 컴퓨터로 이렇게 게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시대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발명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 Z세대 친구들이 그걸 알까? 어린 친구들이 그걸 알까? 모른다는 거죠. 그냥 태어나니까 당연히 있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지. 그리고 삶의 권태기가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인간다움이 없어져, 사람이. 사람들이 인간다움이 없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 예.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소통 이해가 없죠. 솔직히 여러분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제 방송 아니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있습니까? 사람들하고 속 시원하게 얘기할 때 있어요? 없으니까 여기 오는 거죠.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소통의 부재. 그리고 설령 사람들과 얘기한다 하더라도 속 시원하게 있는 그대로 털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뭐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아니 만나도 할 얘기도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제 메신저가 생기다 보니까 만나서 해야 될 얘기를 그 메신저들이 대신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날 일이 없어져. 아니면 뭐 친구들이 야 우리 한번 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야, 카톡으로 얘기해라. 톡으로 주고받자 이렇게 하면 전화 받는 것도 톡으로 주고받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뭐 듣고 말하고 하는 기회 자체가 점점 상실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누고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있어. 예, 말을 안 해.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혼자 있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든 것들이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 해야 되나? 풍요 속의 빈곤. 예.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은 굉장히 고달퍼졌다. 그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심리학에 대해서 잘 아시는 어떤 분은 가끔씩 일부러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당연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뭐, 하루 동안 스마트폰 없이 살기. 아니면 하루 동안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기.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할걸요? 왜냐, 당장 10분도 불편하거든요. 스마트폰 없는 삶. 근데 저는 스마트폰 여러분들 잘 안 쓰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대중적인 문명이 상당한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지배를 당하고 있고, 카카오톡이 지배를 당하고 있고, 페이스북이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이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고, 네. 디지털 활동을 최대한 억제해서 내 시간을 벌자. 거기 이제 그런 활동에 내가 더 이상 지배당하지 말자. 그런 것들이 좀 확산되고 있거든요. 왜냐, 너무 사람들이 어떤 이 디지털 문화, 이 종말 문화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배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스마트 몇 시간씩 봐도. 근데 여러분 그 스마트 보면서 여러분 중요한 활동을 안 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사람 만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외부적인 운동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왜냐 스마트폰이 그거를 여러분들의 어떤 그 뇌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왜 자고 일어나면 바로 이제 기지개 켜고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 스마트폰 한번 보면서 그 누워있는 상태로 1시간, 2시간 동안 그냥 쭉 있어 보는 사람들 많죠. 엄청 많아. 이미 1시간 뺏긴 거야. 그것 때문에. 내 소중한 1시간이 뺏긴 거야, 여러분. 아니면 자기 전에 스마트폰 몇 번 확인했다가 한 30분, 1시간 뒤에 잔 적 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1시간 쫓게 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냐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디지털 기기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지배당하고 있어. 내 소중한 일상들이나 아니면 취미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네.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해야 될 거 살아야 돼. 너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분 댓글에 하나 더 내가 추가시키자면, 사람들이 점점 한국에서도 너무 극도의 편리함을 추구를 해. 극도의 편리함.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인프라라는 거지, 인프라. 극도의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게.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극도의 편리함이 거의 끝판왕이죠. 뭐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야 되고, 편의점 있어야 되고, 배달 전문점 있어야 되고, 지하철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 없어도 살거든요. 없어도 살아. 근데 그 한두 개라도 없는 삶은 상상하기 싫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걸 인프라를 다 쓰면 내가 돈을 못 모은다는 거야. 안 그래요? 지금 보면 그냥 적당히 편리함이 아니라 정말 너무 짜잘할 정도로 극도의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 극도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프라가 생긴 거고 그 인프라를 다 이용하다 보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야. 계속 가난한 거예요. 예. 그걸 다 누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어느 정도 고생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젊은 친구들 아예 고생을 안 하려고 하잖아. 무조건 편한 것만 찾잖아요. 안 힘든 것만 찾잖아. 힘든 게 있으면 요즘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어떠냐면 이게 다 꼰대같이 들리겠지만 잘 들어요. 어 있잖아요. 내가 돈이 떨어져도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중에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일이라도 알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야. 차라리 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돈이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시간은 가는데 그냥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소득이 뭐니 이런 거 찬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일 안 해도 되니까. 일 안 하고 돈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 너무 디지털기에 의존하면 안 돼. 이거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 예전에 없어도 잘 살았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스마트폰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편하게 산다거나 무조건 유익하게 사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스마트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끄러운 뉴스 기사들 자극적인 내용들 쉽게 접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이 항상 복잡해요. 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괜히 쓸데없는 감정도 여러분 하루가 꼬여 있어. 그래서 금욕적인 삶이 좀 필요하다. 조금은 이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삶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도 공감합니다. 이거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기준 자체가 너무나 높은 것 같네요. 너무나 높다기보다는요. 너무 주변인들의 삶을 주변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그래. 나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 다른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내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공동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뭐냐,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건데 내가 못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손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들 아파트 사는데 내가 아파트 못 사면 그냥 내가 자체가 능력이 부족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손해라 생각하고 내가 부족하다 생각을 해. 아니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른 거고 환경이 다른 거고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아까 제가 얘기한 논리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까? 맞습니까? 주변에 널리고 널렸죠. 말도 안 되게 널리고 널렸습니다. 아니 능력치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어떤 허용치 한계도 다르잖아. 근데 왜 다 똑같이 살려고 그래? 똑같이 살면 상주입니까? 아니잖아. 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똑같은 범주 내에 안 살면 뭔가 불안한 것처럼 생각을 해. 차도 현기차 아니면 안 타려고 그러고. 안 그래요? 차가 현기차만 있습니까?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똑같은 유니폼 입고 무슨 뭐 어디 똑같이 살려고 그런다니까. 그 범주 안에 어떻게든 그 들어가려고 아둥바둥 거린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강박관념 가지고 살 필요가 없잖아. 그 강박관념 때문에 본인이 괴로운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이제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왜냐? 한국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객관적 이상한 건데 그 이상한 걸 다 같이 하게 되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 정당하다고.
뭐 비교하고 아니면 어떤 그 공통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거 자체가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거야.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안 변하는 겁니다. 나쁘다고 얘기해도 똑같이 가고 있잖아. 타성에 젖어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그 남들이 정해놓은 다수가 정해놓은 그 범주 안에 똑같이 갈 필요가 없다. 똑같이 가려고 하다가 옆구리 터집니다. 똑같이 가려고 하다 인생 터져요. 어? 똑같이 가려고 무리했다가 정말 나라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각자한테 맞는 각자의 기준에 맞는 내 자신한테 적합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음, 삶의 방식을 고수를 해야 돼요. 누구나 하는 누구들이 공통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객관화가. 자기 객관화를 하면 꼭 사람들한테 공동의 범죄에 어떻게든 막 들어가려고 아둥바둥 안 거릴 거야. 능력도 안 되는데. 영끌도 안 할 테고. 영끌이라는 것도 생각해봐. 영끌 비투도 생각해봐.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다 하고 그쪽에 다 가고 싶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카푸어도 그런 거고. 저 사람이 외차 뭐라도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저게 뭐냐 도대체. 빛 좋은 개살구지. 겉으로 멋져 보여도 항상 월말 되면 자동차 할부금에다가 못 내면 캐피탈이 전화 오고 저거 내고 나면 쓸 돈 없고 항상 라면을 연명해야 되고 불쌍한 게 뻔해 보이고 혹시나 한두 달 못 내게 되면 독촉 전화 오고 그래가지고 계속 연체돼가지고 내가 차를 못 갚으면 차 뺏기고 난 채무 감당 안 해서 신불자 되고 난 그렇게 살기 싫다. 저기 뭐냐.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아니면 좀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인프라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남들이 가는 걸 똑같이 어떻게든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내한테 맞는 내 기대, 그러니까 내 환경의 어떤 그런 좀 현실적인 어떤 기준에 맞는 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돼. 내한테 안 맞는 아니면 내 능력 가지고 도저히 갈 수도 없는 거 자꾸 먼 산 바라보면서 자꾸 내 자신을 깎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 이분 댓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너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뭔가 정답처럼 이렇게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통속적으로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끌려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인생 정답 없어.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삶에 맞게 가는 게 정답이야. 각자 사는 게 다 달라요. 각자 일하는 게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살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마다 어떤 인생의 가치와 어떤 그런 행복의 기준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남들과 타협 안 해도 돼요. 여러분한테 맞으면 돼. 내가 맞으면 남들한테 인정받거나 어떤 관심을 호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어떤 행복과 어떤 그런 가치관을 자꾸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데 제일 바보 같은 시야. 남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뭘 한다 그래. 내 인생을 내가 더 잘해야죠. 예.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여러분이 잘 관찰하고 분석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맞는 거 찾으면 돼요. 예. 남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괜찮으면 장땡이야. 아무튼 여러분들 이 댓글 적으신 분도 감사하고 제가 좀 부연설명도 같이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맞는 방식을 좀 잘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가끔 이렇게 뭔가 좀
정체 없이 그냥 생각 없이 흘러가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예,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